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어렵다가 문제가 아닌 거지,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한 거야? 그치? 정말 분석하고 끝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능은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제 6월 모의평가 가까이 이제 9월, 뭐 7월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6월, 9월 그리고 오늘 봤던 10월까지 해서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했다고 했는데 뭔가 소홀한 건 없었는지 잊어버린 건 없었는지 점검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 뭐 그리고 이번 10월 모의평가에서 몇 점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또 보고 다시 보고 손에서 놓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한 달이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정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들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야 돼.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보고 끝까지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볼게요. 우리가 9월 모의평가 하면서 이미 봤던 이제 이 자료에 10월을 한번 이제 넣어봤어요. 그래서 5개 단원이 있고 수능 특강 기준에 따라서 1단원에 해당되는 게 04까지, 그리고 2단원에 해당되는 게 5, 6, 7이 이제 2단원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각각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준으로 이 중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됐는지를 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뭐 6월, 9월 다 나왔으니까 수능에 당연히 나올 것이고 10월도 나왔습니다. 관점도 3번 다 나왔어요. 양적연구랑 질적연구 진짜 중요한데 얘 안 나왔어? 아닌 거 알죠? 그쵸? 사회조사 과정이라고 해서 양적연구, 질적연구, 특히 양적연구의 사례. 독립변인 찾고 종속변인 찾고 실험법 썼는지 문헌연구법 썼는지 찾는 거, 사례가 나오는 거, 얘가 빠짐없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문제랑 9월 문제랑 이번에 시험 문제랑 이렇게 비교해서 봐봐. 그러면 얘 3문제는 이제 정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 6월하고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패턴으로. 이게 이제 이번 10월 문제가 전형적인 패턴이지. 자, 요거 하나는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갑니다. 수능에는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3월에 뭐 나왔냐면 질문지 작성의 유의점이 나왔고, 그리고 안 나왔거든. 여기에 섞여서 나왔어. 여기에 자료 수집 방법이 섞였거든. 여기 섞였어. 섞여 있으니까 섞인 형태로 나오거나,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이번에 나온 것처럼 단독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보시고요. 연구윤리가 나왔었으니까 10월엔 물론 안 나왔지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입니다. 사회와 지휘 역할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으니까 나오겠지.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 뭐지? 관료제, 탈관료제야. 6월, 9월에 그리고 수능에, 아니 10월에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사회집단과 사회조직도 여기 이제 섞여 있긴 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기, 이게 기본 유형이야. 깔고 가는 거지. 얘는 익혀둬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명목론, 일탈이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10월 모의평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10월까지 왔는데 기본 개념 묻는 여기까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예.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암기가 덜 됐거나 또는 이 부분을 좀 소홀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어려운 문제 없었어, 사실은. 그 다음에 문화의 의미, 속성, 6월하고 9월 그리고 10월에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문화예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위문화 안 나왔네. 그러나 6월하고 9월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화 파트에서도 어떤 것들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제쯤은 정할 수 있는 거지. 이 사회의 불평등을 보는 관점, 계급론, 계층론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회이동, 계층구조 이번 문제도 안 어려웠지? 6월하고 9월도 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 않게 내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요. 빈곤의 유형, 어렵지 않게 나온 겁니다.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의 특징만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성별 임금 격차 표 문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얘가 표 문제니까 뭐 가장 어려운 문제였겠죠. 얘랑 계속 놓고 반복해서 계속 푸셔야 돼요. 작년 것까지 해서. 그러면 정말 수능 문제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 여기 10월에 안 나왔어. 그러나 6월하고 9월에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수능에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 이것도 볼 거예요. 네, 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고난도라고 하면 얘네들이겠지. 그 다음에 진화론, 순환론 쉽게 나왔고 100% 나온다 생각해 주시고요. 사회운동 9월에 나왔고 10월에 나왔습니다. 얘도 후보야. 어렵진 않을 것이고 정보사의 특징도 6월에 나왔고 이번에 나왔어. 후보야. 어렵지는 않게 나올 것이고 인구 문제, 표 문제 물론 이번에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테지만 제가 해설하면서도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얘는 그냥 이 문제 패턴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서 작년 거 올해 거에서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잖아요. 그만큼 노력하면 얘는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 여기 성별 임금격차랑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였어. 이거지. 15번 문제. 자, 이거. 네, 자세히 풀 거예요. 예, 문제 해설할 때 이제 자세히 풀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임금 격차와 관련된 남성 임금, 여성 임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지 한번 볼까? 뭐 임금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었는지 뭐 완화되었는지 이런 선지 있고요. 그다음에 월별 상승률, 임금 상승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10월에 처음 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9월 문제거든요. 9월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 나와 있냐면 이게 남자, 여자 임금 나와 있어. 그렇지? 나 자료에. 물론 가 자료를 보면서 가사 분담 교체 심화되었는지 완화되었는지 비슷하단 말이야. 뭐 다른 선지들 있지만 임금 상승률 그대로 물어보지. 그렇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잖아요. 얘 문제나 10월 문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하고 2월 놓고 가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이거 20번 문제. 뭐죠? 동그라미 연금, 세모 연금 해놓고 자, 동그라미 연금이 사회보험이고 얘가 공공부조거든요. 그치? 예, 공공부조거든. 중복수급자 나와 있고 기억니은 빈칸 채우는 거야. 자, 이 문제 9월 문제 한번 볼까? 자, 여기 봐봐요. 가제도, 나제도 되어 있고 빈칸 채우고 중복수급자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 9월 문제야. 똑같다고 진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6월하고 9월 문제를 그리고 오늘 봤던 10월 문제까지 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보면 수능 문제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끝까지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 6월, 9월 분석한 내용으로 최종 점검 파이널 체크 포인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들어주시고요. 해설도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해설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끝까지. 네, 화이팅.